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기업이요, MP머티리얼스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처음으로 그 MP머티리얼스의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죠. 일단 요거 듣기 전에 MP머티리얼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번 영상,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좀 부정적인 글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이 MP머티리얼스를 팔자,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정적인 글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여기 이 사람의 의견을 한번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냐면 항상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좋은 것만 들으면 안 되죠. 나쁜 소식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나쁜 소식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지를 좀 들으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도 좀 한번 우리가 골고루 좀 봐야 됩니다.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오디뮴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MP머티리얼스 같은 히토류를 가지는 그런 기업들이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보시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터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모터를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네오디뮴의 수요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수요도 마찬가지로 이런 히토류 금속의 성장을 부추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풍력 발전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윈드 터빈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풍력 발전하는 거, 그 모터를 얘기를 하는데 윈드 터빈 마찬가지로 지금 히토류 금속 쪽의 그런 뭐랄까요, 전망을 되게 좋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윈드 터빈에 들어가는 그 히토류는 훨씬 더 많고, 네오디뮴을 말을 하는 거겠죠. 훨씬 많고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풍력 발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석유를 제재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 쪽에 에너지가 지금 부족하고 전기료가 쭉 올라가는 이런 안 좋은 현상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앞으로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력 발전에 약간 이제 힘을 실어주면 결과적으로는 네오디뮴 같은 히토류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MP머티리얼스가 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 리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MP머티리얼스의 첫 번째 리스크가 결국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P머티리얼스가 지금 리쇼어링의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죠. 리쇼어링이 뭐냐면 지금 미국 기업인데 노동력을 밖에서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장을 하는 제조업체들이 지금 다 미국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리쇼어링 정책의 첫 번째 수혜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은 MP머티리얼스야말로 지금 노스 아메리카에 그런 광산이 있고 미국 안에서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MP머티리얼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MP머티리얼스가 일단은 미국에 지금 광산이 있기는 해도 이 광산에서 그 정광이 있죠. 그냥 로우 머테리얼, 그냥 생 돌멩이들, 이것들을 다 지금 중국에다가 다시 수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지금 히토류를 중국 쪽으로다가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의존을 많이 하는데 MP머티리얼스도 사실 이 지금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공장에다가 그런 정광을 지금 가공을 하기 위한 시설들을 지금 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이런 디펜던스 의존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리스크가 나옵니다. 자, 과연 이 MP머티리얼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실제로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첫 번째 이제 리스크다. 엑스큐션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실행이 과연 될 것인가를 먼저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해보자면 저자가 말하는 리스크가 과연 MP머티리얼스가 이 5월라고 하는 정광을 미국 내에서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일단 의문을 제기하는데, 일단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 히토리라는 게 전략 물자예요.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얘네들을 중국에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지금 반도체처럼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MP머티리얼스를 버릴 이유가 없어요. 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가능하다 봅니다. 미국 정부가 밀어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이 히토리를 가지고 무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미국을 약간 좀 조정을 하고 싶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MP 머티리얼스를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히토리를 조달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을 제외하고 나서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전기차로 변화는 결국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뭐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겠지만 이게 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전기차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MP 머티리얼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첫 번째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박이 가능합니다. 이거 뭐 중국 리스크 없고 중국 리스크 필요 없고 그다음에 얘네들 당연히 공장 지어서 그 네오디뮴 생산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여기 지금 제목을 보시면 최근에 네오디뮴의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네오디뮴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MP 머티리얼스의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한번 그래프를 보시자면요. 자, 2022년도 지금 들어서 굉장히 네오디뮴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디뮴의 주 가격과 지금 MP 머티리얼스의 그런 수익성을 좀 따지고 봤을 때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네오디뮴의 가격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MP 머티리얼스가 언프로피터블 적자 기업이었는데 수익을 낼 수가 없었는데 2021년도 거의 말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네오디뮴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살짝 이 회사가 수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이렇게 그 가격이 네오디뮴의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 네오디뮴의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저자는 여기서 이 앞으로 우리 투자자를 만약에 MP 머티리얼스에 투자를 할 거면 이 네오디뮴의 가격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건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는 어느 정도 일단 인정은 합니다. 우리가 지금 MP 머티리얼스는 결과적으로 네오디뮴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추이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네오디뮴의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MP 머티리얼스를 근데 팔라고 하는데 그건 약간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오디뮴의 가격이 하락을 한 이유는 현재 경기 침체가 저는 연관지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가 뭐 당분간 좋아지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아지고 물가와 지금 금리가 잡히면 결국에 이런 수요도 네오디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그 네오디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정말 이 시킹 알파 애널리스트라고 하기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이런 말로 좀 속된 말로 병신 같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MP 머티리얼스에 이런 투자를 한 이 차마스라는 곳에서 이 차마스라는 사람이 이제 MP 머티리얼스에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MP 머티리얼스 말고도 많은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버진 갤럭틱 보이죠? 클로버에스, 그다음에 오픈도어와 소파이에 이 지금 차마스에서 투자를 했는데 얘네들의 지금 주가가 최고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으므로 얘네들이 투자를 한 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MP 머티리얼스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얘네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MP 머티리얼이 같이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뭐 얘네들이 약간 뭐 이런 우연히도 이렇게 정말 실적이 안 좋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지 얘네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MP 머티리얼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좀
요거는 사실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자, 차마스 팔리아타피아라고 이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리랑카 사람인데 지금 약간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고 소셜 캐피탈의 설립자이자 CEO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MP 머티리얼스 비롯해서 뭐 오픈도어와 소파이 쪽에 이제 투자를 했나 보죠. 소파이 맞죠?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MP 머티리얼스가 같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건 좀 억측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또 약간 좀, 진짜 병신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MP 머티리얼스가 현재 하고 있는 전략이 이 몰리콥이 예전에 이제 MP 머티리얼스의 전신이죠. 얘네들이 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 그래서 몰리콥이 이때 파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MP 머티리얼이 하고 있는 행동, 약간 전략도 몰리콥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엔 파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이 몰리콥이라는 회사가 2012년도에 생겼다가 파산을 했어요. 근데 2022년도입니다. 지금 2012년도와 2022년도의 히토류의 그런 수요, 지금 상황이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보시면 2012년도에 전기차가 있었을까요? 재생에너지 붐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붐이 일어서 뭐 터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죠. 지금 뭐 10년 전과 지금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MP 머티리얼스와 지금 그 몰리콥 10년 전의 상황을 비교해 갖고 MP 머티리얼스가 파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처럼 뭐 사이가 나빴냐라고 봤을 때도 10년 전만큼은 우리가 지금 뭐 10년 전에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비교를 했을 때 10년 전과 지금은 명백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2010년도로 돌아가면 이 몰리콥이라는 회사가 지금 뭐 히토류를 이제 뭐 채굴을 해갖고 자석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갖고 막 기세 좋게 이제 이 사람 사업을 일으켰는데 결국 파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흡사 이거랑 같아요. 지금 보면 닷컴 버블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왜냐면 닷컴 버블 때 인터넷을 딱 개발을 하고 나서 야,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꾸겠다.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기술이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닷컴 회사를 막 이름을 달면서 굉장히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 세상은 1999년이었나요? 그때는 이 인터넷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 기술이 좋긴 했지만 시기를 잘못 맞춰서 결국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몰리콥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도에 이런 히토류에 대한 수요가 그때 굉장히 필요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처럼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기가 너무 빨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닷컴 버블의 이게 나스닥입니다. 이게 쭉 올라갔다가 완전히 여기서 피크를 찍고 내려가죠. 지금 거의 뭐 3,500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2019년도에 거의 나스닥 지수랑 비슷하죠. 이게 지금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저자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과연 MP 머티리얼스가 실행 가능하냐? 미국 내에서 지금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겠냐? 이런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다 미국 내에서 지금 MP 머티리얼스가 생산을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뭐 몰리콥과 전략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사람이 2010년도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글을 제가 보고 나서 느낀 거는 MP 머티리얼스는 아직 팔아야 될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MP 머티리얼스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MP 머티리얼스도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그때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이 MP 머티리얼스는 컨텐츠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뭐 컨텐츠를 가지고 내일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